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수행평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여러분들 공책을 바로 거둘 예정이니까 꼭 가져오고 와서 감점 안 받도록 합시다. 자, 1번은 일단은 위치 벡터를 우리가 내분하고 외분하는 건데요. 얘는 우리가 고1 때 배운 내용과 매우 똑같다라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내분하면은 여기 위에다가 이런 b를 적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3 더하기 1 해주고 크로스 곱해가지고 3b a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는 예쁘게 적으면 4분의 2 그리고 4분의 3 b벡터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외분하는 점은 a랑 b니까 여기서 크로스 할 때 빼주는 거 잊지 말아야 되죠. 2b 3a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a 2b가 되니까 3a-2b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단 잡탄에는 성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분끼리 계산을 해서 벡터의 연산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제2a 벡터, b 벡터를 더해주면 1,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3을 계산해 주니까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3이 돼서 1,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a 빼기 3b 벡터라는 녀석은 1,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3이라고 해주면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을 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x좌표끼리 y좌표끼리 계산을 해주면 4, 마이너스 1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내적이에요. 처음 배우는 내용이었고 얘를 기하적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성분의 x좌표끼리 y좌표끼리의 곱의 합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 그 사이의 값을 코사인을 곱해줘서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두 벡터가 이루는 가계 크기가 0도부터 180도 사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얘는 A 벡터, B 벡터 이렇게 해줄 때 자, 이제 3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서는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성분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였는데요. 내적이 무엇이었냐면 x좌표에 그리고 더하기 y좌표의 곱을 계산해 준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루는 각의 크기가 결론적으로 이런 예각도 될 수가 있고 직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둔각이 될 수가 있어서 0도부터 180도 사이까지만 우리가 제한을 해준다고 했고 우리가 기하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 예각이든 둔각이든 직각이든 그리고 0도이든 다 그냥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x를 곱해주면 된다고 했고요. 여기에서 얘는 반대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코사인 180도 빼기 x가 마이너스 코사인 x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얘가 플러스가 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 같다고 했었죠. 수직일 경우에는 코사인 90이 0이 되기 때문에 내적값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갈 건데 만약에 빠르면은 이제 속도를 줄여서 이렇게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x좌표끼리의 곱이니까 얘는 4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 더하기 3이어서 마이너스 5. 그리고 내적은 외적과는 다르게 실수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음의 값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두 직선이 있을 때 평행과 수직이라는 녀석을 방향 벡터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준다고 했는데요. 방향 벡터가 무엇이었냐면 여기서 x1이랑 b분의 y1이라고 했을 때 얘를 직선이라고 본다면 이 벡터는 a, b라는 방향 벡터라고 잡을 수가 있고 이때 주의할 점은 x와 y의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돼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분모에 나오는 것이 방향 벡터, 즉 기울기와 같은 의미라고 얘기를 해주었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봤을 때 얘는 분모가 2, 1, k, 2니까 평행하다
L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왜냐면 선생님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의 개수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돼요. 얘는 kx 더하기 3에서 마이너스 1을 분모로 내릴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다 1로 맞춰주니까 이제는 방향 벡터가 2,1 k 마이너스 2가 돼서 그래서 실수배를 해주면 얘는 KL 마이너스 2L 그러면 y좌표 같으니까 L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기 때문에 X좌표가 같으려면 K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L은 여러분들이 문자 선택을 자유롭게 해가지고 뭐 S라고 해도 되고 T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평행할 때는 결론적으로 실수배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는 어떻게 되죠? 이 방향 벡터가 서로 내적값이 0이 돼야 되니까 2k-2는 0이 돼서 k는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우리 이제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 이번에는 점이 주어지고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때 벡터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주었냐면 이런 식으로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때는 분모에다가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한 점을 마이너스 1, y 4,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2분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3, y 빼기 4인데요. 사실은 얘를 우리가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예쁘게 뭐 ax, by 더하기 c는 0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구했던 1차 1차 직선이 1차 함수에 관한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으로 가면 법선 벡터라고 했을 때에는 결론적으로 n 벡터와 그리고 그 벡터랑 하나의 점이 지나는 이 차의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해서 결론으로 한 점을 x0, y0 이렇게 두고 n을 a, b 벡터라고 두면 ax-x0, b, y, y0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3, x 빼기 2, 5, y 더하기 1은 0이 돼서 3x, 5y가 되고 6 돼서 5가 되니까 11이 되고 3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1은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6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건인지 한번 해석을 해봐야겠죠. 자, 지금 OA 벡터를 A 벡터라고 두고 OB 벡터를 B 벡터라고 뒀을 때 변 A, B를 2대 1로 내분하자. 2대 1이니까 이쪽 먼저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했을 때 Q라고 했고 OA의 중점을 P라고 하면 OP 벡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얘가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A, 즉 반으로 크기를 줄인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벡터는 즉 어떠한 것을 또 사용할 수가 있냐면 일단 OQ 벡터라는 녀석은 내분점을 사용하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에 몇 대면 2대 1인 내분점이니까 2 더하기 1 해주고 크로스 해주면 A 벡터, 2B 벡터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3분의 A 벡터, 2B 벡터가 되니까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고요. 우리는 PQ 벡터는 벡터의 뺄셈으로 해주면 OQ 벡터에서 OP 벡터를 빼주는 거니까 이가 3분의 A, 2B가 되고 2분의 A 통분을 해보면 6분의 2A에서 마이너스 A를 빼니까 그냥 A라고 적고 또 A는 해주면 4B 이런 벡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면은 이렇게 되고 Q 벡터가 이렇게 되고 통분을 해줬을 때 2A 벡터, 4B 벡터 여기도 통분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해야겠네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얘는 2A, 4B 해주고 이렇게 마이너스 3A. 그래서 얘는 6분의 마이너스 A 다음에 4분의 B가 되니까
m과 n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개수인 6분의 마이너스 1이 m이 되고 n이 3분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넘어갈게요.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두 벡터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x좌표, y좌표의 성분이 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되죠. 그러면 x 빼기 y는 6이 되고요. 여기서 이항을 해주면 3x 더하기 y는 6이 돼서 계산해줬을 때 4x는 12가 되니까 x는 3, y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벡터의 크기로 해가지고 두 3제곱 마이너스 3제곱 하면 안 되죠. 우리는 a 벡터라 아예 구해야 돼요. a 벡터는 얼마? 1, 마이너스 8. 그래서 성분의 크기는 우리 이제 이 원점과 이 점 사이 거리로 해석을 해줬었죠. 그래서 답은 6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벡터라는 녀석은 우리 덧셈이랑 또 실수배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정리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분배 법칙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면 얘랑 얘를 계산했을 때 A 벡터고 마이너스 5B 벡터가 되니까 K는 1이 되고 L은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내적의 계산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자기 자신을 내적한 것과 같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a 더하기 b 벡터를 아예 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벡터의 내적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얘네들을 내적하는데 자기 자신을 내적하니까 크기의 제곱 이렇게 교환 법칙이 되므로 2a b 벡터 그다음에 여기는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16이 되고 4 그리고 2a, b, 9가 되니까 13, 2a, b가 돼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2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사실 2번을 구하려면 1번을 알아야 풀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예 풀어볼게요. a 벡터, 3b 벡터를 제곱을 해주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 느낌으로 갔을 때 내적으로 계산을 해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6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b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4가 되고 아까 우리가 구했던 2분의 3을 사용을 하고 9 한 다음에 9 그쵸? 그러면은 얘는 4, 9, 81이죠. 그래서 85에서 9를 빼주니까 7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76은 2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38이고 2로 나누면 19가 되잖아요. 우리는 제곱을 구하는 게 아니라 크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루트 76이 돼서 얘는 2루트 19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10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x도라고 했을 때 코사인을 이용해서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일단 계산해줘야죠. a 더하기 b는 3, 마이너스 1이고 a 빼기 b는 이렇게 해서 계산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거 한 번 더 적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 빼기 3이니까 1,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코사인 x도는 A 벡터, B 벡터의 크기분의 두 개를 내적하는 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3 더하기 7이 되고 10, 40도에다가 1을 더하면 50이 돼서 10분의 10 루트 5가 돼서 얘는 5분의 루트 5가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냥 x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코사인 x를 구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1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같은 경우에는 점 P가 그리는 직선을 L이라고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P라는 거를 우리가 임의의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x, y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이 OP, OA, TU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x, y는 OA는 마이너스 1,1이고 t는 4,3이 돼서 4t-1이 되고 3t 더하기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같은 t라는 변수로 4개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3학년 때 비석분을 배우는 친구는 4개 분수를 또 배우게
될 건데요. 이런 식으로 t가 같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방향 벡터로 표현한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고, 여기다가 저기에 12를 곱해주면 3x 더하기 1, 4y 빼기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항에서 정리를 해주면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결론적으로 직선 L을 구했어요. 3x 빼기 4y 더하기 7은 0이고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루트 3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4의 제곱, 여기 절대값으로 해서 7 계산해주면 5분의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여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지워졌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여러분들 계속 나오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2번으로 갈게요. 두 벡터가 아닌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준다고 했어요? 크지 않으니라고 한다고 했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둔각이 될 수는 없고 0도부터 90도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코사인 x 원래 두 벡터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거에 절대값을 붙여준다고 했었죠. 그러면 얘는 방향 벡터가 2,1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얘와 3,1을 이용을 해주면 코사인 x는 루트 5, 루트 10 두 개의 내적을 해주면 5가 되고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지개 한번 피고 우리 이제 발전 문제 네 문제가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여기 부분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OP라는 녀석이 A 벡터와 B 벡터의 결론적으로 K 더하기 L 이런 합으로 얘가 1인 합으로 나타내졌는데요. 선생님이 이런 실수가 존재하면 하나의 직선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제한을 뒀어요. 뭐라고 뒀냐면 K가 그리고 L이 둘 다 0 이상이다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한번 풀어볼게요. OP는 임의의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x, y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x, y는 k 마이너스 1,5고 l이 2,1이면 그래서 k, 2l, 5k 더하기 l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k 더하기 l이 1이라고 했는데 k를 0이라고 두고 두 번째로는 l이 0이라고 두고 할게요. 그럼 k가 1이 되기 때문에 5p라는 녀석은 그냥 a라는 녀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다시 k가 0이 되니까 l은 1이 되면서 5p라는 녀석은 1b가 돼서 b라는 2,1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거고 l이 0이면 k는 또 마찬가지로 합이 1이기 때문에 5p는 a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둘 다 세 번째 k랑 l이 둘 다 동시에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사용을 해주면 x, y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l이 1 빼기 k라는 거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얘는 결론적으로 a 벡터와 b 벡터를 어떻게 해준 거냐면 내분해 준 거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게 k 1-k k로 해주면 얘랑 얘를 크로스해서 곱해주고 해준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사이에 있는 내분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선 끝점이 되고 그 사이에는 안에 있는 내분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와 B를 끝점으로 하는 이때의 이 선분의 길이가 바로 점피가 나타내는 그런 자치가 되고 그 길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제곱 5 빼기 1의 제곱이니까 9, 46 그래서 5가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번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4번에서는 좀 문제를 제대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데요. 도형이라 좀 그림 해석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문제냐면요. 지금 정육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무게중심이 지원이고 무게중심이 G2라고 했어요. 무게중심은 여러분들
중선의 교점이 된다고 했잖아요. 얘가 정육각형이었으니까 하나의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무게중심은 우리 한 꼭지점으로부터 2대 1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서도 얘가 3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A 지원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자, 일단은 내적을 해볼게요. 지원, A 집2,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각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삼각형에서는 각의 이등분선이 중선이 되면서 또 수선이 되고 얘가 2대 1로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A, B, C가 되고 얘를 F라고 해줘도 여기서 2대 1이 되면서 정삼각형은 내심이랑 외심이 다 일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의 이등분선인 30도, 30도, 30도. 그러면 여기 끼인 각은 60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뒀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이고 여기 높이가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간 거잖아요. 여기까지 가면 얘가 2분의 루트 3에 3분의 1을 곱해준 거니까 즉 2분의 루트 3에 1 더하기 3분의 1인 2 더하기 루트 3에 3분의 4여서 3분의 2 루트 3이 각각의 변의 길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답은 9분의 6이니까 3분의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문제 조금만 더 힘을 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서 질문 있으면 꼭 다음 주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질문하기 바랍니다. 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ABC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할 때 어떤 삼각형인지를 파악해 보아라고 했는데요. 얘는 약간 스킬적인 부분이 있어요. A, B에서 BC 해주면 AC라는 녀석도 B라는 녀석으로 벡터의 합으로 분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벡터의 내적은 크기의 제곱이고 얘가 착착 이렇게 계산해주면 계산했을 때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마치 합차 공식 같죠? 그러면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같다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 B 크기는 사실상 뭐예요, 여러분들? 양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다라는 걸 볼 수 있어서 삼각형 AB랑 B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AC라는 녀석을 A 더하기 B, BC로 이렇게 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없나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가지고 내가 정리해서 이제 이렇게 이끌은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나은 풀이가 있다면 선생님한테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16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긴데 결론적으로 이거의 의미와 이거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의 의미는 법선 벡터라는 거죠. 왜요? 어떠한 벡터와 두 개의 임의의 점과 하나의 점을 지나는 것과 이거 수직이라는 거는 한 점을 지나면서 어떠한 벡터의 수직으로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얘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뭐예요? 임의의 점 x, y에서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거리의 차가 항상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원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물어보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직선과 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계산해주면 2,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5는 0. 그러면 5니까 3이 되고요. 얘는 원의 중심이 C죠. x-4의 제곱, y-2의 제곱이 반지를 이루고 있죠. 3의 제곱입니다. 네,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앞에를 꼭 복습하고 또 질문하기 바래요. 자, 얘를 풀어보면
4,2가 되면서 반지름이 3인 거고요. 얘는 3을 y절편으로 하고 일단은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기울기가 2인 이건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인데 여기서 이 사이에가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과 원 위에 있는 임의점의 최소값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는 우리 어떻게 풀었어요? 그쵸? 이 점을 찾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뭐예요?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2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또 나왔네요. 계속 나오네요. 얘는 루트 5고 대입을 해주면 8 빼기 3이니까 9죠. 거기서 반지름의 길이를 빼주면 얼마가 되냐면 3을 빼야 돼요. 3. 그래서 5분의 9 루트 5 빼기 3이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았고요. 여기까지 수행평가를 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에 보도록 할게요.